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외환당국에 이어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7원 내린 1386.8원에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7일 오후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관해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먼저 통화를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웹트레이딩 서비스 간편 연결 서비스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돌연 공적 책임을 다하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오늘같이 등락이 심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어려우시죠? 그럴 땐 저희 세나의 추천 종목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고수님과 함께하는데요. 고수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석 고수입니다. 사실 양대 지수가 오늘 모두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반도체, 삼성전자는 8만전자에서 7만전자로 돌아갔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20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장세에서 유일하게 통하는 기법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타입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단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모든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결국 2,600선을 내어주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매매 포인트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 소비 지표입니다. 미국은 특히 소비가 중요한데 GDP의 70%나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월가 예상치는 0.3%였는데 실제로 까보니 0.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CPI가 지난번에 3.5% 예상치를 상회했죠. 그리고 PCE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실질적으로 물가가 아직 2%대에 들어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은 깜짝 고용이 나오면서 30만을 넘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는 뜻입니다. 또 실업률은 3%대를 유지하면서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이 리스크를 걸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이 당분간은 미쳐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70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121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이 무너졌는데 이러한 증시 상황 속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비중을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단기 투자 위주의 접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구리 관련주 강합니다. 이구산업 대창이 있고요. 전선도 강합니다. 가온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강한 테마의 주도주를 1파 2후 눌린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전략을 세워보자면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좀 줄이고 유리기판이나 또 구리 관련주로 매매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전략 세워보았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세나의 추천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나의 종목들 받아서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영석 고수님과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단타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추천한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주는 바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종목 실적 65점 주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9,366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도 65점 같은 점수 나왔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로 엮여 있고 하락이 왔을 때 경기 방어주로서 좀 반등하고 있는 장세였습니다. 자,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60점, 수급은 65점 기록했습니다. 현재 기관이 3월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신호 강도도 65점으로 종합 점수 64점,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세나가 오늘 짚어주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종목 좋은 종목이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어제 기준으로 장중 1,400원대 형성했고 구두 개입을 통해서 지금 1,380원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와 같은 기업도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멘텀 지금 환율 수혜주다 해서 나쁘지 않고요. 또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우선 박스권 돌파 기법이랑 박스권 지지 기법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용어 쓰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이때 14만 5,500원 고점 형신하고 그 다음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추세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니까 차익 물량 플러스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지다가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파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라인이 14만 5,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 16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박스권 돌파 기법이 아니라 박스권 지지 기법인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5천 원 됩니다. 11만 5천 원에 들어가서 단기 저항 라인 14만 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종목 살펴봤습니다. 환율 수혜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 기법과 박스권 지지 기법 두 가지 적용 가능하니까요. 이 종목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추천해준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웹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웹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은 65점을 주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628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0점 나왔습니다. 자, 게임 관련주로서 이번에 자사주의 신규 캐릭터가 출시 예정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자, 차트적으로는 65점, 수급은 70점 기록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무서운 매수세 좋았습니다. 자, 신호강도 65점, 종합점수 65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 웹젠 짚어주었는데요. 자, 고수님, 웹젠 종목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웹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게임주는 위메이드가 좀 강세였는데 최근 시세를 다 반납한 경우이고요. 모멘텀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세나 같은 경우에는 60점을 주었네요. 모멘텀 60점을 주었는데 개인적인 점수 매겨보자면 50점 깎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이슈가 이 웹젠 같은 경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한 자리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서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아까 제가 아모레퍼시픽도 박스권 기법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웹젠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박스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스 하나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박스권의 저항 라인 부근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곧 121선 라인입니다. 16,000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박스권의 저항 라인 17,000원에 매도하는 기계적인 기법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웹젠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구체적인 기법은 박스권 지지라인 기법을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이 종목 오늘 11% 상승한 놀라운 종목이었는데요. 자, 실적 70점 주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 3,581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5점 나왔습니다. 무려 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리포트 나왔습니다. 차트는 65점, 수급은 70점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4월 5일부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의 최근 매수세도 좋습니다. 자,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 66점인데요.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11% 넘는 종목 우리 세나가 짚어주었습니다.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 종목 우리 고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곧 실적 관련된 부분인데 실적 70점 주었죠.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21선 매매 기법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121선 매매 기법 말씀드리자면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121선 매매 기법은 121선 저항 라인 윗꼬리에 막히고 나서 그 다음날의 캔들을 봤을 때 121선을 지지하거나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그 다다음 날에 시가에 들어가거나 그 다음날 종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승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법이 아니라 두 번째 기법이고 지금 보시면 121선을 그러니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이때 4월 16일인데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121선 매매 기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에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나왔네요. 그러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장 속에서 11% 넘는 상승률 보여주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 매매 기법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세 종목 같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세나의 추천 종목으로 매매해보고 싶다. 또 정영석 고수님과 실시간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나의 선택에 이어서 고수님께서 추천해주신 종목들도 수익률 정말 좋았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4월 3일에 종가로 공략을 해주셨던 DI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 고수 정영석 고수님께서 수익마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려 43%, 45% 넘는 수익률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가가 13,700원이었습니다.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청산 가격은 1차에 15,000원, 그리고 2차에 2만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DI 종목 어떻게 45%나 수익 볼 수 있었는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장세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까 시황 부분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해드렸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 이탈하고 121선을 이탈하기 일보 직전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이미 이탈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 좋은 이 시장 상황 속에서
단타 고수인 저는 약 45% DI를 수익을 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웠는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입니다. 4월 3일 제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종가에 공략했으니까 가격적으로 매수 가격은 13,700원입니다.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제가 네모나 박스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최대한 매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매물대가 많아서 저항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높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이 더 잘 간다는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이 K 증시에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DI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매물대 소화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또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전략 세워드렸지만 박스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으면 단기 박스권의 어떤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4월 3일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가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고수님. 지금 주가가 너무 높은데 이 높은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면 고가권에서 물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52주 신고가 매물대 소화했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13,700원에 제가 DI라는 종목을 공략했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2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미 2만 원의 전량 익절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직장을 다니셔가지고 혹은 자영업 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이 힘드셨던 분들은 일단은 지금 5일선 기준으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이탈할 때 전량 익절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DI 종목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바로 매매 타점을 잡으시고 45%대의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이렇게 큰 수익률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영석 고수님의 매매 기법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이러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DI 종목을 이어서 오늘의 종가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 바로 LS 일렉트릭 주셨습니다. 진입 가격은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14만 3,100원대 짚어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13만 5천 원입니다. 청산 가격은 1차에 16만 원, 2차에 18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LS 일렉트릭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시세가 좀 나왔었는데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우리 고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 바이오에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전자가 무너진 지 오래이고 SK하이닉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력설비, 전선,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어떻게 공략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S 일렉트릭이 최근에 전력 부분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모두 다 잘 가고 있는데 제가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주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7월 26일 작년입니다. 올해 아니고요. 작년 7월 26일에 보면은 거래 대금이 실린 유성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캔들이 나오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이탈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때의 시가를 회복하기 힘든 게 공시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가가 12만 2,400원이죠. 보시면 이때 시가를 올해 들어서 회복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재매집했다라고 볼 수 있고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을 좀 세워드릴 건데 일단은 14만 3,100원 오늘 종가에 들어가시면 되고 오늘 못 들어가신 분들은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 그어봤을 때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목표가가 뭐 유동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매입가 대비해서 플러스 10%, 15%까지도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에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내일 시가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최종 목표가는 시가 대비해서 10%에서 15%까지 수익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DI 45%대 수익률 우리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 종목을 뛰어넘을 또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히든 종목은 방송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힌트는 PPT로 좀 가져왔으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가 최근에 시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기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리는 순간 어떤 기업인지 바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뭐 기기가 있다. 근데 이 기기가 굉장히 고마진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바닥 구간을 완전하게 다졌던 종목이죠. 횡보를 하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나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구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한 그러니까 두세 달 전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기준봉이 만들어진 구간을 보면은 121선을 돌파하는 구간이었고 마찬가지로 121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추세를 살리면서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재료가 3차 파동 S급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S급 재료이고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재료니까 충분히 2파 구간에서 들어가도 되고 2파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파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 2파 이후에 눌림, 즉 11선, 21선까지 눌릴 때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빠지고 바이오 빠지고 반도체 내에서도 유리기판이 빠지고 바이오는 최근에 HLB 그룹주도 빠지고 있고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의 섹터가 어떤 섹터가 강한지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선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 강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강합니다. 그 중에서 대장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들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파 이후에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3파 고가권을 노려보면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로서 대장주 오늘 짚어주셨고요. 고마진 제품 이 종목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화장품 나홀로 강세 흐름 보이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 종목 살펴봤습니다. 실적 65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도 하락장일 때 경기 방어주로서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자, 환율 수혜주로 박스권 돌파 기법과 박스권 지지 기법 두 개 모두 다 적용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수의 선택으로 DI 종목 45%대의 상승률 확인했습니다. 4월 3일에 정영석 고수님께서 종가로 공략을 해주셨고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소화하면서 더 상승하는 흐름 탔고요. 2차 목표가인 2만 원에 이미 전량으로 익절을 했습니다. 무려 45%대 수익률 같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추세 상승을 진입하고 있는 미용기기 기업 살펴봤습니다. 추세 상승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오늘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정영석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